안녕하세요. 최구의 여행 서승우입니다. 어느덧 2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의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2달이 지났네요. 시간은 무심히 흘러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최구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자전적 에세이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참혹한 고통을 건조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수려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그곳에서 부모, 형제, 아내를 모두 잃었고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 폭행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의지를 되새기며 마침내 살아남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를 창안하였는데 그 과정이 이 책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1부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 제2부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 제3부 비극 속에서의 낙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강제 수용소의 체험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비인간적인 대우를 심리학자이자 의사의 입장에서 52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쓴 글입니다. 저자는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면서 이 책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개인적인 체험, 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겪었던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기록이다. 생존자 중 한 사람이 들려주는 강제 수용소 안에서의 이야기이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끔찍한 공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작은 고통들에 관한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일상이 평범한 수감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은 잠재적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집필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자유라는 글에서는 수용소의 체험을 통해 나는 수용소에서도 사람이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체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였던 우리들은 수용소에서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눠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주변 환경을 탓하며 자신의 불행을 합리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라는 글에서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데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장하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 즉 살아남아서 꼭 써야 할 논문이 있다든지 꼭 만나야 할 애인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표가 극한적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제2부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에서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시한 정신치료법인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고테라피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와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가 합쳐진 말인데, 로고테라피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기울이는 노력이야말로 인간의 살아가는 동력이라고 설명하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일깨우는 것, 인간이 스스로 삶의 의미를 대면하고 알아내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인간은 그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이며 심지어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말하며, 의사가 환자의 실존적 절망감을 한 움큼의 신경 안정제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되고, 의사는 환자의 실존적 위기를 통해 그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저자는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역동성이다. 말하자면 한쪽 극에서는 실현해야 할 의미가, 그리고 또 다른 극에서는 그 의미를 실현시켜야 할 인간이 있는 자기장 안의 실존적 역동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나 고민을 달래고 치유하는 힐링이란 말이 유행하는 요즘,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제2부 끝부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네요. 인간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의연하게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입으로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3부 비극 속에서의 낙관에서 저자는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란 제목을 풀이하면서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고통, 죄, 죽음이라는 세 개의 비극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낙관적일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은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간의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말하며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사색에서 나온 글이 아니라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준 생생한 체험에서 끌어올린 자전적인 글이기에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례의 말을 건네고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나누어 주거나 가스실에 들어가면서도 의연하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모습 속에서 참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승우였습니다.